저는 다 설명됐죠? 자, 저는 다 설명됐지?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나는 학교건 학원이건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학교 학원을 둘 다 잘못 다닌 거예요. 잘못 아니 이런 거 처음 보나? 지금 봤죠? 지금 봤잖아 지금. 왜 왔죠? 오케이 왜 와요? 근데 요 학교 시험 문제가 좀 특이해서 이딴 걸 쓰긴 하는데 근데 뜬금포로 중학교 공식이 막 수능에도 나온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와요. 그럼 고등학교 거 다 아는데 개 뜬금포로 우리 이런 거 말고도 중학교 공식 막 고용해서 몇 개 있었잖아. 내가 수원할 때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줬잖아. 지금 수투 공식 정리해 준 것처럼 수원에서도 뭐 줬잖아.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수능에도 나와요. 지금 외우기 쉽죠?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랑 곱하면은 요거분의 요거랑 같아요. 오케이? 외웠다. 언제 쓰는데요? 저 모양 보일 때. 저 모양 보이면 쓰자고. 저 모양이 막 졸라 많이 보이네요.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보이고 엄청 많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거 못 쓰면 못 푸나요? 그건 아니야. 근데 쌤이 풀이 방법을 여러 개 얘기할 때는 여러 개가 좀 걸리는 시간이 비슷할 때 풀이 방법을 하나만 얘기하는 건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쉬울 때 그때는 그걸로만 해야겠다. 알겠죠? 앞으로 이 모양 이런 모양이 보이면 이거 써요. 알까? 오케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요성분이랑 요성분이 t 대 1-t다라고 주어진 거네요. 성분 길이가 아니고 길이의 b를 동그라미 쳐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요것도 요거는 b가 주어져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바로 한번 써볼까? 요거 바로 한번 써보자. 어디서 쓰대요? 어디서 쓰냐면 내가 지금 빗금 치는 요 부분 내가 지금 빗금 친 요 부분 고개 이렇게 돌려서 봐봐요. 고개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얘랑 똑같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공식 쓴다. 얘분의 얘하고 곱한 거는 얘분의 얘의 절반이다. 루트 57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중점이라고 문제 읽어봐. 중점이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얘분의 절반 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요것분의 요거가 뭔지를 알아내버렸다. 문제 없죠? 따라서 BQ 대 CQ, BQ 대 CQ의 B가 T 대 E-ET, T 대 E-ET라는 것을 알아냈다. 오케이? 그러면 BQ 길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에다가 얘 플러스 얘 분의 얘를 곱해주면 BQ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삼각형 세변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B 구하는 거는 문제 없지? 코사인 법칙 알지? 코사인 각은 요 각은 딱 구해놔. 3분의 1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뭘 알아냈어? BQ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더란 말이지. 뭐라? 따라서 ABQ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BQ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GT 제곱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오더라. 뭐 GT 끝났네요. FT, GT,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잡아 넣으면 끝나는 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요거를 시험 때 내서 어떻게 맞추냐? 안 맞추면 되잖아. 하지 마. 이거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안 배우는데 여튼 중학교 경시 같은 거 하면 배우는데 이거 증명 졸라 쉬워요.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이 선에다가 이렇게 수선 그으면 이거 두 개 달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닮은 비 쓰면 바로 증명 끝납니다. 닮은 비만 써봐요. 그 서술형에 증명하고 얘 서술형인데. 이거 증명 이거 닮은 비만 한번 써봐. 바로 증명 끝납니다. 근데 이거 딴 방법으로 하려면 훨씬 몇 배로 더 복잡하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내면은 너무 오바긴 해. 그냥 지금은 그냥 재미, 순수 학문적 호기심. 여튼 코사인 법칙 써서 GT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공식 한 번 더 써볼까? 저 공식 한 번 더 써보자. 이제 내가 빗금을 좀 다른 데 쳐볼까? 이제 파란색으로 빗금 친 거. 파란색으로 빗금 친 거에서도 요거를 쓸 수가 있겠네요. 뭔 말아? 오케이. 요 전체는 3이고 여기는 F라 그랬으니 여기는 3-F가 되겠고, 자 공식 씁니다. 요거 분의 요거 하고 얘 분의 얘하고 곱한 건 아까처럼 똑같이 2분의 1이다 를 써서 이 항에서 정리해봐. 이 항에서 정리하면 FT도 T에 대한 식으로 바로 나오다. 뭔 말 아닌가? 그냥 외우라고. 외우고 쓰고 끝. 쉽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FT, GT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구해버렸다. 자기 자리에 넣어봐.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는데 루트가 있다.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죠. 분모분자에 얘 플러스 얘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식이 너무 극혐인데요. 쫄 필요 없어. 이거 약분 되거든. 분모분자에 E-T 한번 곱하고 분모분자에 E-T 곱하고 T로 약분까지만 해봐. 우리 어차피 T에 0 넣을 거거든. 분모분자에 E-T 곱하고 T로 약분만 하고 T에 0 넣어봐. 바로 극한값 바로 나옵니다. 쉽고 태원고 거는 매우 쉽습니다. 오늘 근데 목표에 20회, 22회 대진고 중앙고 거를 내가 안 넣었는데 그거는 쉬워서 안 넣은 게 아니고 어렵거든. 20회, 22회 안 넣었는데 이거 왜 안 넣었냐면은 전부 다 우리가 했던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그 두 개는 집에서 일단 먼저 시간제 그냥 먼저 한번 해봐요. 알겠죠? 대진 중앙거 먼저 해보고 오늘 요것만 하고 갑질 할 거야. 자 19에 15번 나처럼 했으면 됐다. 요거 자꾸 나오죠. 알파에서도 몇 번 나오고 여러 학교 시험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계속 나오죠. 올해까지도 뭐 그렇겠죠. 절대값 없애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어차피 그냥 양수일 거니까 그냥 없어지고 1 플러스 넣으면 얘는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없애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분수 두 개로 쪼개볼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분수 두 개로 쪼개. 얘는 마이너스로 묶고 x 마이너스 깽깽깽 이렇게 해서 분수 두 개로 쪼개는 거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어? 분모가 1인 분수였다고 생각하고 분자에 F예 빼기 F예가 있으니까 분모에는 얘 빼기 얘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얘 빼기 얘는 2잖아. 그럼 분모에 얘를 만들어주고 2를 곱해버리면 원래식이랑 똑같거든. 그 다음에 바로 답 내면 돼. 근데 이거 서술형이면 뭐라고 적어야죠. 서술형이면 지금부터 내가 말로 하는 거 한글로 다 적어야 돼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 얘는 얘를 만족시키는 C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존재한다. 다시 뭐라고? 객관식이면 지금 여기서 바로 그냥 얘 어차피 얘야 하고 끝내면 됩니다. 객관식이면. 근데 그 이유를 서술형에 적어야죠. 이거는 서술형으로 더 잘 내는 거다. 서술형이면 뭐라고 적으라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 얘는 얘를 만족시키는 C가 이 구간에
존재한다. 근데 지금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돼 있죠? x에 1 플러스 넣어봐. 얘 뭐가 돼? 플러스 뭐한데? 얘 뭐가 돼? 플러스 뭐한데? 그 사이에 있는 놈도 플러스 뭐한데가 되네. 결국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 식의 극한값이 뭐냐라는 거, c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c의 극한값이 뭐냐라는 소리랑 똑같네요. 다시 뭐라고?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 뭐냐라는 소리는 얘는 얘잖아. 그리고 x가 1 플러스로 갈 때 c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잖아. 결국 이 극한값이 뭐냐라는 소리는 c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c의 값, 즉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극한값은 주어져 있는 극한값이었구나는 걸 알아낸 거예요. 방금 한 말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뭔 말라? 태원고 16번. 요거는 다 맞췄으면 됐다. 딱 확인해요. 못한 사람 뭐지? 일단 y, x를 꺼보자. 원래 함수 fx가 무조건 y는 x랑 접해야 됩니다. 그럼 접하고 걔를 y에서 대칭하면은 역함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접점, 이 경계점 A가 무조건 이 접점이어야, 무조건 이 접점이어야 gx를 그리라는 대로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각이 안 지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A라는 놈의 정체가 뭔지, 그러면 K가 뭐여야 되는지를 이 그림만 봐도 한 방에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뭐뭐라? A라는 놈의 정체가 뭐야?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y는 x하고 접할 때 그 접점의 x좌표가 a였구나 는 걸 알아낸 겁니다. 결국 이 놈을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에 a를 넣어주면은 기울기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서 a는 바로 끝나버리죠. 결국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루트 3, y는 x 위에 점이니까 요거 요거다. 결국 얘를 fx에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k가 뭔지도 알아내버려. 결국 우리는 3분의 루트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x가 완벽하게 어떤 식인지를 알아내버렸다. 문제 없죠? 그럼 당연히 똑같은 범위에서 g'이 뭔지가 나온 거죠. 얘 4제곱 해봐요. 얘 4제곱 한 것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 놈을 넣고 싶으면 그냥 여기에 넣으면 되는구나 는 걸 알아낸다. 쉽고. 오케이? 따라서 잡아 넣으면 얘는 끝났고, 그 다음 역함수에 얘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라는 말은 뭔 소리예요?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얘가 됩니까?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원래 함수는 얘다 라고 넣었을 때 그때 x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얘구나. 쉽구나. 자, 잠깐 전원 보죠. 쌤은 좀 사기로 했는데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사기로 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극형입니다. 진짜 직방세아 갖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해갖고 걔랑 원이랑 교점 구해갖고 그때 R 좌표 xt건 yt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갖고 요거 극한 계산하면 a가 나와. 근데 극한 문제가 좀 종종 뭔가 사기적으로 꼭으로 되는 게 있지. 이 왜 되냐면은 자 봐봐. 어차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 이 점 p가 요렇게 이 왼쪽 곡선을 따라서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자, 내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 p가 대충 한 이쯤에 있다 그러고, 그러면 r이 어디 있어야 돼? r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지, 그렇지? 근데 p가 이제 점점 저기 쪽으로 더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 방금 끈 요 파란 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좀 더 올라갔어. 그럼 r이 이제 여기 있어야 되지? 진짜
한 500m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점점 R이 여튼 이쪽으로 오는 건 확실하지. 500m가 아니고 500km 올라가서 쌤 그래도 절대로 그냥 결론적으로는 여기로 오는데 쌤 여기로 절대로 못 오지 않나요? 그래도 야 진짜 저 화성까지 올라가서 여튼 이쪽으로 오는 건 확실하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r은 여기로 온다. 여기가 뭔데? a,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개 곱한 게 그냥 주어져 있다. 거기에서 a는 바로 너무 사기다. 아니 근데 극한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시험이면 좀 그렇게 그냥 하고 치우자 이 말이야. 오케이? A는 그냥 주어진 걸로 바로 개공으로 구해버렸다. 그리고 A 구한 순간 그 다음도 깔끔하게 됩니다. 왜? A가 4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A라는 점의 좌표는 그냥 4, 마이너스 9라고. 그쵸? 그 다음에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대충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한 점이 원점일 때 삼각형 넓이 공식은 외워라. 쌤이 신발끈 공식 쓰는 건 한 번도 못 봤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한 점이 원점일 때 넓이 공식은 어떻게 외워라? 교차로 곱한 차의 절반이다. 교차로 곱한 차의 절반. 바로 넓이. C에게 진짜 38번 들었죠. 그리고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절대값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바로 극한값 구해버리는 답이고. 개공으로 되죠? 쉽고. 자, 태원고 17번, 18번 둘 다 공으로 된다. 자, 공으로 안 했다고 태원고 17, 18 이거 두 문제 연속으로 극형으로 하는 거랑 연속으로 공으로 하는 거랑 합쳐서 5분 이상 차이 납니다. 알겠죠? 5분이면 꽤 크겠죠, 그렇죠? 현재 그림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되죠?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점 p는 대충 오른쪽 위에 있다고 찍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수원할 때 수원에서 삼각함수 할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잖아. 삼각함수의 제일 기본이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놈 중에 한 놈이라도 알면 나머지 두 놈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론 얼사, 탄, 고로 부호는 결정해줘야 되지만 절대값은 바로 아는 거라. 그게 뭔 소리냐? 얘 미분해서 t 넣어봐. 우리는 이놈 기울기가 2t인 건 이미 알아. 근데 이놈 기울기가 곧 뭔데? 이 각의 탄젠트 값이잖아. 결국 우리는 문제 보자마자 얘가 2t인 건 이미 아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2t라고. 그럼 코사인 바로 나와야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마이너스는 왜 붙였어? 둔각이니까. 15초 그냥 띡 보고 탄젠트 바로 나오고 코사인 탄젠트 아는 순간 코사인 바로 나와야죠. 그리고 잡아놓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다. 뭐 이해는 완벽히 되지. 그쵸? 오케이. 자, 보평 38번. 보평 38번. 왼쪽에 학교 시험 문제도 숫자만 달라요. 하는지 똑같다. 그리고 이거는 계산 아예 없어. 그냥 주어져 있는 함수 정확하게 그리는 거 문제 없지. 이 중간에 흰색으로 그린 거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놈 그려놓은 거 보고 생각만으로 풀리거든. 생각만으로. 바로 t 요거 6개 하고 끝이거든. 자,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 잘 들어. 예를 들어서 그 t만큼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 t만큼 이동한 게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란 놈처럼 이동했다고 그려볼게. 파란 놈처럼 이동했다고 그려볼게. 그러면은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동한 게 뭐 한 이쯤에 있어. 한 이쯤에 이렇게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냐면 요 그림에다가 어디를 A라고 딱 적어라.
요 그림에다가 어디를 A라고 딱 정해. 그 다음에 그 정한 곳 왼쪽은 이동된 놈을 그리고 그 정한 곳 오른쪽은 원래 놈을 그리래. 그랬더니 안 끊겨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라는 곳을 정할 때만 내 멋대로 여기가 A야 라고 하면 되나? 망하잖아. 무조건 끊기잖아. 그러니까 A라는 곳 잡을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두 놈의 교점이어야지. 그러면 A를 어디 잡을 수 있는지가 세 곳 이상이어야 된다. 결국 이게 지금 한국말로 뭔 소리야? 원래 함수랑 이동된 함수랑 교점 3개 이상이려면 이동된 놈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 그냥 그 소리인데. 근데 교점이 4개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4개 그려보면 안 그려지잖아. 오케이? 교점 3개 되려면 그냥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가 T제. 이제 A건 뭐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냥 교점 3개 되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냐? 그냥 그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여야 됐어? 요 파란 놈이 지금 왼쪽으로 가는데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요 놈이 요 곡선 안으로 슉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왼쪽 3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왼쪽으로 움직일 때 요 8인점이 지금 여기로 온 거 아니야. 8인점이 4까지 가버리면 망하고 8인점이 7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5로 가거나 그러니까 움직인 만큼이 마상 마이 이 돼야 된다. 오른쪽으로 갈 때도 똑같아. 오른쪽으로 갈 때도 뭐야? 요 0인점이 여기로 지금 가잖아. 그렇지? 근데 0인점이 4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4까지 가버리면 교점이 3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요 0인점이 요 안에 1, 2, 3 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서 T가 1, 2, 3이 돼야겠고 뭐 그게 다가 쉽고 자 낙생 19번 요거는 생각해서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냥 한번 듣고 뭐 일단 이해만 해보자. 자 듣고 이해만 해보자. 이거 우리 오른쪽 문제가 우리가 했던 그 수능 기출 원본입니다. 오른쪽에 우리가 했던 수능 기출 원본이고 그거를 그냥 조금만 변형해서 낸 거예요. 근데 숫자만 바꾼 건 아니고 좀 성의 있게 변형했네요. 우리 요거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했던 원본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까? 요거는 내가 주간 테스트도 낸 거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두 번이나 낸 겁니다. 둘 다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2번 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해보자. 원본은 어떻게 했냐면 gx라는 걸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fx 위에 어떤 점이 있어. 그 점 x좌표를 gx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원본을 할 때가 요거를 할 때가 그거는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원본은 gx의 최소값이 주어져 있었어. 따라서 gx라는 놈이 x가 움직임에 따라서 gx라는 놈도 움직이고 gx가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어디에서 딱 멈춰야 돼. 오른쪽 원본부터 볼까? 오른쪽 원본을 보면은 gx가 최소값이 2분의 5다라고 했거든. 따라서 뭐 1인점이 여기 있고 x인점이 여기 있을 때 1에서 x까지 기울기랑 gx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으려면 현재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x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다가 gx랑 x랑 정확하게 여기에서 만나는데 그곳이 2분의 5였다. gx가 여기보다는 더 왼쪽으로 못 간단 말이야. 우리가 원본을 풀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건이 뭐가 달라졌냐? gx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0인점이랑 x인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야 된다. 그거는 뭐 컨셉이 똑같아. 근데 아까처럼 gx가 어디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야. 멈추면 안 돼. 그러면은 0,f0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 0,f0이라는 점이 말이야. 아까처럼 여기 1인점인 것처럼 0인점이 만약에 이쪽에 있잖아. 0인점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x, fx라는 점이 어디에 있건 간에 방금처럼 gx가 어디에서 멈출 거란 말이야. 0인 점이랑 x인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만약에 0인 점이 아까처럼 여기 있어. 그러면 x인 점이 어디에 있다가 움직일 때 gx도 따라 움직이는데 아까처럼 접점에서 둘이가 만나면서 멈출 거란 말이지,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원고 문제처럼 gx가 어디에서 딱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이 드는 건 뭐냐면은 3차 함수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보자. 여기 증가하는 구역, 여기 감소하는 구역, 여기 증가하는 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0,f0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전부 다 아까처럼 gx가 어디에서 멈추는 상황, 즉 gx의 최대값이건 최소값이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결국 원본 문제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0인 점이 여튼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쪽 감소하는 구역 어디쯤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더라는 거지. 다시 뭐라고? 0인 점에서 x인 점까지 끄어. 아까 원본 문제처럼 말이야. 근데 0인 점이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간에 gx가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즉 gx의 최대건 최소건 존재하겠단 말이지. 접점이 될 때, 그때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이쪽에 있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쪽 안에서도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야겠단 말이죠. 너무 어렵게, 너무 성의 있게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쪽 안에서도 내가 3차 함수를 굉장히 자세히 그려볼게. 자, 봐봐. 만약에 0인점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한 이쯤에 있다 그래볼게. 이쯤에 있잖아, 애매하게. 그러면 요 안쪽으로 접선을 끊을 수 있어요. 안쪽으로 접하게 끊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x인 점이 여기서부터 줄 다가올 때 말이야. 다가올 때 gx인 점도 뿅뿅뿅뿅 이렇게 오다가 x랑 gx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가 gx의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원본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요 안에서도 이제 이런 곳이 아니고 둘 다 아닌 곳이 뭐냐면 변곡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으로 뭘 알아냈냐? 여튼 0,f0이 변곡점이어야 되는구나 는 걸 알아낸 거죠. 0,f0이 변곡점이니까 x인 점이 여기건 어떻게 끄건 간에 봐봐. 0,f0이 변곡점이면 x인 점이 여길 때 기울기랑 gx인 곳이랑 쭉쭉쭉 이동하잖아. 이동하다가 x가 무한대로 가면 gx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x인 점이 요쪽에 있으면 gx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g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때까지 뭘 알아냈냐? 여튼 0이 변곡점이구나 는 건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0인 점,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거랑 평행한 선 두 개를 그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게 뭔 소리냐? 그냥 여기 x자리에 3 넣어봐봐. 그냥 여기 x 자리에 3 넣어봐봐.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내? 0인점이랑 3인점을 그냥 이은 기울기하고 G3이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는 걸 알아내죠. 그렇죠? 그러면은 1대 루트 3 비율을 생각하면 여기가 3이고 G3이라는 곳이 요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똑같이 x에 마3을 넣어봐. 똑같이 x에 마3을 넣으면 어떻게 돼? 0인점이랑 마3인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 그쵸?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1대 루트 3 비율을 생각해봐. 1대 루트 3 비율을 생각하면은 G3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G3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게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뭐라고? x에 3을 넣건 마3을 넣건 간에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네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랑 G3이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결국 G3이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거나 여기였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G3이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는 건 우리가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fx식을 좀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어. 이게 뭐냐?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그냥 ax 플러스 b라 그래. 그 직선하고 fx하고 교점이 마 3, 0, 3인 건 확실하잖아. 그쵸? 따라서 일단 fx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냥 문제 조건 하나 써버려. 지금 문자가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오는데, 근데 그냥 문제 조건에서 이미 한 문자도 소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1 넣으면 6 된다 해서, 자 이건 일단 알아냈다. 그러니까 오케이, 식 하나만 더 넣으면 문제 끝난단 말이야. 자 일단 요 경우, 그러니까 요 경우일 때 fx식이 뭐가 나오고 fe가 뭐가 나오는지, 요 경우일 때 fx식이 뭐가 나오고 fe가 뭐가 나오는지 다르단 말이야. 따라서 두 개 구해가지고 그냥 더하면 답이란 소리거든. 일단 첫 번째 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G3이 루트 3이라는 게 뭔 소리야? 그냥 얘가 루트 3이라고. 그냥 f 루트 3이 14라고 그냥 잡아 넣으라고. 잡아 넣어서 14다라고 넣으면 요 식이 나오더란 말이죠. 오케이? 계산 과정 안 적었는데 그냥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그냥 푼 거예요.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풀어서 A, B 나오고, 그러면 fx식 확정 났으니까 거기에서 f 값이 하나가 나오더라. 오케이. 그 다음 요때도 하는 짓은 똑같아. G3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뭔 소리야? 그냥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쵸? 따라서 그냥 잡아넣어. 잡아넣어서 14라고 했더만 식 하나 나오고, 또 저 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또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그냥 푼 겁니다. A, B 나오고 fx 확정 났으니까 FA가 하나 더 나오더라. 오케이? 따라서 FA 값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고 더하면 답이고. 다시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요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못 풀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일단 원본 했던 거랑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원본은 gx가 어디에서 멈췄지? 지금은 멈추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판단한 게 뭐다? 0이 변곡점이어야만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뭐였어? 여튼 G3이라는 놈에 대해서 뭔가 주어져 있으니까 X에 3을 넣고 싶다는 건 확실하잖아. X에 3을 넣고 싶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X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네? 얘는 0부터 3까지 기울길 수도 있고 0부터 마3까지 기울길 수도 있어. 똑같은 기울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랑 G3이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1대 루트 3 비율을 생각했을 때 G3이 될 수 있는 건 얘구나, 얘거나 얘였구나. 이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해야지. 왜? 이제 잡아 넣어서 그냥 문자 두 개씩 두 개 계산했다. 이해는 되잖아. 이건 100점 맞은 친구가 있죠? 너무 그래? 오늘 목표 10문제 빨리 다 하면은 갑질하지. 요거 4차 그래프 이런 거 그리는 게 범위가 아닌 사람은 알바노 하면 되죠. 자, 이 범위 정도는 알지 다들. 자, 3, 4차 그려야 되면 다 보자. 나는 3, 4차 그려야 된다. 그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적방 그 이후에 막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런 거 들어가면은 3, 4차 그래프 그려야지. 자, 그리는 사람 보자. 식이 좀 노골적으로 생겼어. 솔직히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싫다는 거는 막 일본인까지 인정을 안 되잖아. 그럼 3으로 나눴더만 이게 뭐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 공식이더라. F4라는 게 뭐야? F2랑 F5를 2대1로 내분하는 곳이구나. 근데 X좌표를 생각해봐. 2, 4, 5라는 X좌표는 애초에 X좌표끼리 2대1이잖아, 간격이. 그렇죠?
근데 F2, F4, F5 이 Y좌표끼리도 지들끼리 간격이 2대1이란 소리거든. 결국 이게 뭔 소린데요? 그냥 2인점, 4인점, 5인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뭐 2대1 내분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이래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 다음 얘도 분모에 5-4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건 문제였죠?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2에서 접선이랑 4인점, 5인점 그냥 이은 거랑 같아야 된다고. 자,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생각해서 그림은 확정이 났다는 거지. 무조건 이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리고 이 모양이 확정나면 fx식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건 얘기하면 되죠? 미분한 다음에 2 넣어봐봐. 미분한 다음에 2 넣으면 A네.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이 뭐야? 그냥 A 범위 구하면 답이라고. 그쵸? 아직 안 쓴 거 있잖아. 아직 뭐 안 썼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써야죠. 4차 함수가 여튼 이 W 모양으로 생겨야 될 그 조건을 뭔가 A에 대한 범위로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W 모양이야.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건 확정적으로 극점이 3개여야 되네요. 원래 함수가 극점이 3개일 조건이라는 말이라 도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3개일 조건 똑같은 말이네요. 오케이, 우리 도함수식 세워놨죠? 한 번 더 미분해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3차 함수의 이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극점 x좌표 구하는 건 문제였잖아. 그쵸? 그 극점 x좌표 2분의 5랑 4를 다시 원래 함수에 넣어봐봐. 그게 좀 개빡치는데 여튼 이 놈의 극점을 구해서 다시 이 놈한테 넣은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어차피 지금 B는 없어. 우리는 A만 궁금하거든. 근데 A에 대한 범위로 나오는 거지. 뭐가 나오는데 얘가 x축이랑 교점 3개여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x축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지. x축이라는 게 뭐야? 0이에요. 결국 0이라는 놈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가 나오고. 쉽고 자, 계속 낙생 21번 못했다 봐요. 좀 빡세네요. 시험이 개빡셉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모고 문제 변형이에요. 변형은 얼마 졸라 성의가 있다. 자, 여튼 보자. 여기서 이거 2개 알아내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최고차에서가 양수인 4차 함수가 2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여기서 y좌표는 k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단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 얘는 그냥 끝. 이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끝. 그 다음 봅시다. 알파라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fx 위에 어디를 알파라고 딱 정하래.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곳 왼쪽은 원래 놈 그리고 정한 곳 오른쪽은 원래 놈 그리고 왼쪽은 이게 뭐냐면은 y는 k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한 걸 그리라는 거다. 선대칭 공식이죠. 일단은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안 끊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라는 곳이 함수값이 k인 곳이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기 알파 넣은 것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f 알파가 k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렇죠? 그래야 안 끊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진짜 결론만 그린 거라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한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 기수가 양수인 4차 함수 대충 그려봐. K라는 곳을 끄었다 그래봐. K라는 곳을 끄었는데 그 K라는 곳을 끄을 때 교점 중에서 2는 반드시 있어야 돼. 2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도 해야 되잖아. 그쵸? 따라서 뭐 K라는 곳을 이렇게 끄었다 그러면은 뭐 여기가 2라 그러면 알파라는 곳이 연속성만 생각해도
연속성만 생각을 하면은 알파라는 곳이 알파라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연속성만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저 짓을 했을 때 각이 질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뭔 소리가 되는데 그냥 2,k라는 곳을 기준으로 저 짓을 했다. 알파는 반드시 2고 2,k라는 곳을 기준으로 저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볼까? 뭐 2,k라는 곳이 여기라 그래봐. 여기라 그래봐. 그러면 저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요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애를 요런 식으로 그리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그젠플을 뜬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2,k가 여기라 그래봐. 그러면 gx 하라는 대로 저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잖아. 근데 이건 이제 개망했거든. 왜 개망하냐? 얘를 그렇게 그려진 gx를 밑으로 내렸는지 위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접어 올렸더만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가 무조건 0개 아니면 1개만 돼야 된다. 저런 거는 그냥 가능성도 없죠. 그렇죠? 따라서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가 0개 아니면 1개만 돼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fx의 모양은 이런 놈 아니면 그냥 이런 놈. fx의 모양은 이런 놈 아니면 이런 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놈이면 2,k가 여기인 거야. 따라서 g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t만큼 내렸을 때 수축이 여기에 오면은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 1개. 접어 밑으로 내렸을 때 x축이 여기로 오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 0개가 되잖아. 근데 이래 생기면 또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또 안 돼. 얼만큼 올리고 내렸는지가 t만큼이지. 그 t라는 놈이 마이너스 18보다 좀 크냐 작냐, 9보다 좀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얘는 그게 안 되잖아. 두 번 바뀌지 않고 무조건 얘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만 바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모양 자체는 얘가 뭐 좌우 대칭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모양 자체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제 생각 끝낸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무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냐면 2,k가 여기야. 여기일 때 gx 그려도 이렇게 생기고 2,k가 내가 거꾸로 g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g가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8, 여기 y좌표가 9였기 때문에 저 t만큼이라는 게 마이너스 18보다 크냐 작냐, 9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만 옮기고 접어 올렸을 때 값진점 개수가 1개가 되냐 0개가 되냐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일단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봐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fx를 만들었다 그래봐. 원상복구를 시켜서 fx를 어떻게 만드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다시 접어 올려봐. 여기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f가 이렇게 되지.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 뭐냐면은 여기를 다시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함수 똑같이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래 함수 fx가 요런 놈이었는지 요런 놈이었는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졸라 어렵죠. 100점 맞은 애 있잖아 이거. 자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gx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해. 근데 fx가 어떻게 생겼었기 때문에 2,k가 뭐였기 때문에 gx가 이렇게 됐구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2,k가 여기야. 그러면 gx를 그리면 얘를 내려서 gx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fx가 이렇게 생겼어. 2,k가 여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내려가지고 gx가 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은 gx 모양에 대해서도 fx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식인지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gx에서 여기가 지금 2,9고 여기가 마이너스 18,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된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얘를 원상복구를 시켜서 fx를 만들면 마이너스 18이 9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여기 함수값은 36이 되겠단 말이지.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2,9인 걸 알아. 여기가 36인 걸 알아. 그러면 그 공식, 또 내가 나눠준 그 공식을 써서 이 길이를 아니까 이 길이는 바로 나오고, 그러면 3대1 때문에 또 요 길이 자체가 나와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x좌표가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 여기 함수값 하니까 10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4 넣으면 F4값이 하나가 나오고,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너희들 학교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걸 하면 이제 학교 시험은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얘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봐. 얘를 다시 접어 올리면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2, 마이너스 18, 여기가 9였다는 거고, 또 그 공식을 써서 여기가 27인 건 똑같고 요 길이도 아까랑 똑같이 나오네요. 오케이? 따라서 요 그림을 보고 여기 좌표도 확정나고 요 그림을 보고 fx씩 세우고 4 넣으면 또 f4 나오고 둘이 더하면 답이 쉽고. 자, 오늘 목표 마지막이네. 요거는 일단 시험 범위로 치면 저는 다 시험 범위입니다. 심지어 3차 함수도 안 나와요. 유리함수예요. 2차 함수랑 유리함수. 이거 무슨 단원이냐면 그냥 아주 1단원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그 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계획형으로 낼까라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시험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여튼 유형 자체는 중요하다. 자, fx 그리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저거 올린 거 그냥 정확하게 그렸다. 그리는 건 하려면 하지. 자, 절대값 fx 딱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 직선을 그었을 때 k가 뭐냐에 따라서 이 그려놓은 얘랑 교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지금 구해놓은 거는 이거 하려면 하잖아. 이때 k 얼마지, 이때 k 얼마지 막 다 그 경계가 되는 k 값 지금 다 구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직거리는 하려면 하지. 그치? 따라서 k 값이 경계점 5개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했잖아. gk가 2가 되냐 4가 되냐 1이 되냐 뭐 이렇게 막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거 자체를 그리는 거. 이놈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gk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그리는 거. 그러니까 좀 빡치긴 하지만 gk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도 누구나 하려면 하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는 거는 문제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너희가 집에서 차분히 다시 해보고 여기까지 했다 치고 이제 그 다음을 보자고. 이제 이거 지워버려도 돼요. 얘만 갖고 그 다음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자, P0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어디 P0라는 곳이 있거든.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여튼 여기 중에 어디를 P0라고 딱 정하래. 딱 정하래. 그럼 내가 그 P0라고 여기에 딱 정한 곳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건 이놈의 자극한 누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알자? 그러면 P0라는 놈이 막 뜬금없이 그냥 이런 곳으로 P0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P0라는 곳이 뭐 이런 곳으로 잡아버리면은 여기 모든 곳에서 이놈의 자극한 누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그제플 하나 들어볼게. 여기서 요놈의 자극한 누극한이 같다는 게 아니야.
이곳에서 이 합성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조건이 뭘까요? 뭐냐면 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3이지.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이 이제 1이랑 3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H1이랑 H3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뭐라고? 이곳에서 요 합성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조건이 뭐다? H1이랑 H3이랑 같아야 된다. 똑같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게 뭐야? 요 놈의 y 값이 h의 x 값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저 합성함수의 극한값 존재할 조건 h1이랑 h3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존재할 조건은 h3, h4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 존재하려면 h2랑 h4 여기서는 전부 다 h2랑 h4가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P0라는 것을 뜬금없이 이런 것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H1, 3, 4, 2, H1, 2, 3, 4가 다 같아야 되잖아. 3차 함수가 4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일단 P0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잡으면 그냥 망합니다. 근데 자, 내가 P0를 왜 이거 2개만 했는지를 얘기를 할 거야. P0라는 것을 0으로 잡건 1로 잡건 4분의 5로 잡건 간에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랑 똑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P0라는 것을 야 어디로 정해 라 그랬어. 내가 그럼 P0를 0으로 정했다 그래봐. 그럼 내가 정한 이 0이라는 곳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건 저놈의 자극한 우극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고. H2랑 H4랑 같아야 되고 H4랑 H3이랑 H2랑 1이랑 다 같아야 된다고. 아까처럼 3차 함수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P0를 0으로 잡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결국 P0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곳은 요거나 요거 두 개밖에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되잖아. 네. 자, 따라서 P0가 요거일 때 이제 그 다음을 좀 생각해보자. P0가 요거라고 정했으면 일단 요거 때문에 P0를 요거라고 정한 순간 요거 때문에 문제 조건은 바로 하나 생깁니다. 그쵸? 그냥 잡아 넣으라고. 그 다음 여기를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건 저거의 극한값 존재할 조건 생각해야죠. H3, H4랑 같아야 되고 H4, H2 같아야 되고 H2, H4, H4, H2 같아야 된다고. 결국 이거를 동시에 성립하게끔 하는 최고차례수 과일인 3차 함수 그냥식과로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그때 H0 값이 하나 나왔다. 자, 비슷한 짓 해보자. P0를 마일로 잡았다 그래보자. 그러면 요것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건 자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잖아. H1, H3 같아야 되고 H4, H2 같아야 되고 요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되네요. 그리고 P0를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한 순간 그냥 여기 잡아 넣으면 이거는 그냥 문제 조건으로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요거 두 개만 써서 일단 이거 두 개만 써서 식을 세워.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해서 뭔지 모르는 문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요? 식을 세우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뭐야?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게 제일 최후의 수단이에요. 항상 좀 뭔가 가장 현명하게 식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 알겠? 오케이? 따라서 식 확정을 하고 여기 넣으면 값 하나 나왔고 두 개 더하면 답이고 쉽고